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도 예전에 AC, BC라는 말을 활용해서요,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기고글, 쪽글, 칼럼 등을 모아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 코로나 경제 전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전망들인데요. 한 사람이 쓴 완결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그 중복된 경향들을 정리하면 그것이야말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진단과 전망, 그리고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 글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발전하기 전에 씌워진 글도 있고요, 팬데믹이 된 후의 글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우선이라는 전제에는 다 동의합니다. 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는 직접적으로 환자와 그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노동력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경제가 멈추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역시 노동력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이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수요가 다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조업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곧 소비 생활에 시간과 여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최소로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그 타격을 회복하는 것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안경 사는 것을 미룬 사람은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안경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외식을 미룬 사람이 코로나가 진정되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지금만한 외식까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문화공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요,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경제는 당분간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불경기가 상시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해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부터요, 정부 지출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나오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요,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을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지급, 과감한 금융지원, 세제감면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적 석학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폴 크루그먼은요, 아예 상시적으로 GDP의 2%를 공적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케인즈 정책의 신봉자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요, 탈세계화 경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지역주의,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는 방향이 보여서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반대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자국중심주의, 자국이기주의 모습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유럽 여러 나라에 대응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응의 방향이 코로나 이후로 이어지면요, 외국과의 교역을 줄이고요, 가능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모습들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 국경을 봉쇄하고요, 혐오적인 감정들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현상들은요, 심리적으로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서요, 오히려 이렇게 지구적 위기를 같이 이겨내면서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익이라고요.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이런 시각에 동조하는데요. 이 책의 유일한 한국인 저자 한 분만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아서 이분의 글이 왜 이 책에 같이 실려 있는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정치적인 책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의 시각이라는 학문적인 방향이니까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환경 개선이 일어나고요,
개발도상국까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란 장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망에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 하나만 덧붙이자면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코로나 때도 보았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인 사람은요,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들은 그대로 경제적 타격을 이렇게 입게 되었거든요. 교육 쪽 사례를 보아도요, 대학에서 급격하게 사이버 강의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인강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교수 한 명이요, 학생 100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중간으로 가르치는 교수 10명보다 잘 가르치는 교수 1명에게 연봉을 2배, 3배 주면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거잖아요. 이런 교육 쪽 사례들만 보아도요,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 전환은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 그런 세상에 전조가 보이는 정도인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요,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시안 책방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으니까 진지해 보이지 않잖아. 진지한 거 맞아요.